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의 지식연구소 박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독립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 경제를 일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인 JP 모건의 뿌리가 된 역사적인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박작가의 지식연구소 출발합니다. 1607년 영국이 현재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제임스타운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식민지가 현재 미국의 모태가 됩니다. 당시 이 식민지에는 제임스 1세에게 허가를 받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건너오게 되죠. 이후 1620년에는 청교도들이 제임스 1세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이들은 현재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자리를 잡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후 영국은 북아메리카 대서양연안을 중심으로 총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13개 식민지와 영국이 향후에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 혹은 독립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미국 독립전쟁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약 8년 동안 이어지고요. 결국 파리회의를 통해서 미국 식민지 13개가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이 탄생하게 되죠. 독립은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영국에 많은 의존을 해야 됐습니다. 영국은 당시 이 유럽을 넘어서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대영제국 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사이를 중개하면서 엄청난 수완을 발휘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소개가 늦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조지 피바디입니다. 조지 피바디는 독립전쟁이 끝나고 12년 후인 1795년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미국은 독립 직후여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피바디는 21살 때 볼티모어로 가서 자신의 사업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직무업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요. 그 돈으로 은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42살이 되던 1837년 세계 최고의 도시,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불리던 런던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피바디가 런던에서 주로 했던 일은요, 미국 주정부들이 발행한 채권을 영국에게 중개를 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미국 주정부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철도와 도로, 운하 같은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막 짓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본금,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바로 영국입니다. 그런데 피바디가 런던에 정착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미국 주정부들이 영국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해요. 바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둘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바디는 이렇게 신뢰관계가 깨진 둘 사이에서 수완을 발휘해서 중개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채무 불이행으로 휴지가 된 미국 주정부 채권들을 자신이 직접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주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금은 나중에 갚더라도 이자를 먼저 갚아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 영국에 가서는 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돈을 갚게 하려면 돈을 더 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소통과 이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펜실베니아, 미시시피, 인디애나, 아칸소, 미시간 같은 주들도 이자를 못 갚겠다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완전히 냉랭해지죠. 그때 전화위복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1848년 유럽 전역에서 혁명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럽에 있는 부자들은 어디로 돈을 실어 날라야 될까요? 네, 바로 미국입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휴지 조각이었던 미국 주정부 채권들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엄청나게 넓힌 상태였어요. 현재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그리고 뉴멕시코, 애리조나주의 대부분, 그리고 콜로라도주의 절반 이상,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주의 일부에 해당되는 영토를 가지면서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넓은 나라 중 하나로 미국이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골드러시가 일어나게 되죠. 미국의 실물 경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인들이 미국에 막 모든 돈을 다 싸들고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피바디가 미국 주정부 채권을 싼 값에 헐값에 다 매입을 했다고 했죠. 그럼 피바디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시에는 그런 통계조사가 없었겠지만 아마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 피바디는 자선 사업에 몰두하게 돼요. 우선 영국에서는 빈민들의 주택 개선 사업에 거액을 내놓았습니다. 덕분에 1862년 명예 런던 시장 직함을 받게 되죠. 미국인 중에 명예 런던 시장에 선정된 인물은 역사적으로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조지 피바디이죠.
미국에서는 각 대학과 도서관, 박물관 등에 아낌없이 돈을 지원했습니다. 피바디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피바디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대학과 시설물을 볼까요? 세계 최고 명문이죠. 하버드 대학교에는 피바디 고고학 및 민속학 박물관이 있고요. 예일 대학에는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는 피바디 음악원이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음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피바디 도서관 역시 세계적인 유형을 자랑하는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히죠. 밴더빌트 대학에는 피바디 교육대학과 교육대학원이 있는데요. 미국 최고의 교육대학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피바디의 기부는 이 미국 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앤드류 카네기, 존 록펠러, 현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이 기부 문화에 동참해서 이 기부는 미국 부호들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부러운 일이죠. 기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에 피바디는 후계자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이제 사업에서는 손을 떼고 싶어 했던 거죠. 피바디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후계자를 찾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입니다. JP 모건의 창업자인 존 피어포트 모건의 아버지죠. 피바디는 스펜서 모건과 10년 동안 동업을 하고요. 10년 후에 자신의 돈을 모두 빼서 사업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바디사는 회사 이름을 JS 모건으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이 JS 모건이 나중에 어떤 회사가 되는지는 짐작하시죠. 네, 바로 미국을 넘어서 세계를 대표하는 은행 중 한 곳인 JP 모건이 됩니다. 피바디가 미국, 영국 두 나라로부터 얼마나 존경받았는지는 그가 죽은 후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피바디의 시신은 빅토리아 여왕의 특별 명령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잠시 안장됩니다. 그리고 고인의 뜻에 따라서 고향으로 옮겨지죠. 영국은 당시 최대 그리고 최신의 전함이었던 모나크함으로 피바디의 시신을 정말 안전하게 운구합니다. 이 배가 미국에 입항했을 때 미국의 해군 제독이 직접 나와서 피바디를 정중하게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